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. 목이 아직도 좀 잠겨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첫 번째로 학자금 이슈가 나오고 나서 소파이의 타겟 프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모두 낮아진 건 맞는데요. 가장 낮은 게 12달러로 바뀐 게 있고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래 소파이에 대한 목표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곳에 속하는데 12달러로 이번 주에 바뀐 목표가 중에서는 가장 낮고요. 가장 높은 건 시티그룹입니다. 원래도 소파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목표가를 내던 곳인데 조금은 그래도 이전보다 낮아진 건 맞으나 그래도 업사이드가 약 100%가 넘는 정도고요. 또 계속 소파이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던 미주호도 14달러로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% 정도 목표가 업사이드가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3.5달러 애널리스트도 아닌 그분이 썼던 그 글은 약간 어그로성이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제로 분석가들의 분석은 못해도 현재가 대비 50%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. 1년 뒤에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핀테크가 전반적으로 반등만 해준다면 아마 소파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번 학자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는데 공화당에서 의원들 중 몇 명이 학자금을 정부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모욕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. 이 모욕이 누구에게냐? 라고 한다면 대출을 잘 갚고 있는 일반 미국인들에게 모욕이라고 했습니다. 관련 내용을 읽어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좋습니다. 이미 이렇게 정치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은 빚을 갚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. 또 이 학자금 상환에 대한 혜택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당연하겠지만 최대 5만 달러 이거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만 최소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학자금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. 이 기사에서는 당연하겠지만 학생들이 학자금을 받는 거고 또 혜택을 받는 거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좀 어떤 특정한 계층에 수혜를 주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 고소득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현재 학자금 대출의 부채는 약 50%가 대학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학력자 그리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는 일단 두더라도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라는 내용이고요.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개인의 책임입니다. 대출 받을 때 애초에 동의하고 사인하고 얼마 동안 상환을 해야 하며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한 상태에서 받잖아요. 근데 이 약속에 대한 불이행,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건 도덕적 해이입니다.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탕감해 준다면 대출을 잘 갚고 있는 누군가는 사실은 어, 좀 차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대출을 잘 갚고 있는데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 불균형 문제가 역시 그러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이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충분히 동의할 만한 부분이고 제가 볼 때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. 다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뭐 설문조사 결과
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게 대다수였기 때문에 물론 반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번째. 처음에 동의하고 받기로 하고 받은 거 맞다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로써 우리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응원하면 됩니다. 네. 두 번째 뉴스는 페이세이프가 모든 핀테크가 나락을 가던 와중에 상승했습니다. 무려 6%가 올랐는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CEO가 새로 임명이 됐고요.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페이세이프의 방향성을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022년도와 1분기 가이던스를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성장성은 사실은 뭐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보시면 요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고 뒤에 가이던스인데요.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. 좋아져 봤자 한 2%, 3% 정도입니다. 성장주의 느낌의 성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페이스이프가 워낙에 이 성장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나와줘도 기존보다 좋게만 나와주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CEO가 티커가 FIS 요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인데요.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시면 페이세이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약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 어, 짐작해 보건대 앞으로 페이세이프는 금융 서비스 부분을 강화할 거라고 보고요. 물론 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해서 당장의 실적을 내거나 할 수 없을 건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방향성이 결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어,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은행들을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, 뱅킹에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운영해 오는 회사였다고 보여지고요.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누구에게 판매자에게 제공합니다. 네,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환경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결제 서비스,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솔루션 업체로서 운영을 해왔다고 하고요. 그 외에도 뭐 핵심 처리 소프트, 그러니까 페이먼트 관련, 뱅킹 관련 소프트웨어 등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페이세이프에도 운영을 할 것 같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죠. 이전에 어떤 걸 했는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역할이 좀 굉장히 많이 거쳐왔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했던 걸 거의 다 거쳐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 및 가맹점 솔루션 부분의 사장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거래 은행 업무 결제 핀테크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이끌었다고 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페이세이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역할로서 근무했다고 보여지고 또 뱅킹 솔루션 관련돼서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. 뭐 처리 기술, 또 지불 기술, 자산 및 퇴직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. 그리고 기업 재무 등등입니다. 현재 페이세이프가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서비스가 있죠. 이 스크릴하고 네텔러가 있습니다. 이 두 서비스가 물론 강력한 앱입니다. 페이 현금 결제 부분에서 강력한 서비스인 건 맞는데 이 서비스들이 현금, 또 송금, 이체 등등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장점이 사실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페이세이프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훨씬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다룰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페이세이프에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페이세이프의 이캐시 부분의 성장이야 쭉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전자지갑 부분의 성장이 들쑥날쑥 하잖아요. 계속 이걸 극복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현금 결제 물론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맞습니다만 그 외적으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분이 해왔던 회사의 그 이력을 본다면 충분히 금융 서비스를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. 다만 이 가능성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워낙에 호재가 없었던
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조금은 끌어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